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여기 가옥도부터 해서 저희 정리를 하기로 했었죠. 자, 가옥도가 가장 큰 개념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자, 가옥도는 심도, 화재 세기 이런 말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그죠? 건물이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또는 손상을 입히는 능력의 정도다. 그럼 화재 가옥도는 두 개를 곱하면 나온다. 최고 온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다른 말로 화재 강도라고 얘기하고, 지속시간은 화재 하중이라고 얘기한다. 강도는 에너지, 질적, 그죠? 화재 하중은 어떤 가연물의 양적 개념을 얘기하고, 화재 강도와 그죠? 지금 화재 하중은 어떤 것들에 관련된 요소인지까지 지금 문제에 제가 내용에 쭉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는 무조건 필요하다. 가옥도 또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하나하나 보겠지만 최고 온도,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강도나 하중에 대한 것들은 시험 문제가 워낙 잘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앞에서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화재 하중은 뭐가 많이 나온다? 일단 얘는 양적인 개념이고 뭐에 관련된 값이다? 어떤 가연물의 양에 대한 값이다. 그리고 지속시간에 대한 값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 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위쪽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그 실 안에 있는 가연물의 발열량,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가연물의 무게를 주고, 맞죠? 그리고 그 가연물의 1kg당 발열량을 주면 두 개를 곱해서 1번 가연물 더하기 2번 가연물, 2번 가연물 더하기 3번 가연물 이렇게 쭉쭉쭉쭉 위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래다가 몇을 넣어준다? 4500. 이건 뭐예요? 목재의 단위 발열량. 그리고 요거 A는 뭐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닥 면적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속시간이라는 걸 결정하고, 화재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죠. 그죠? 규모 판단할 수 있는 척도고, 화재 하중은 도서관이나 서고 이런 데가 제가 되게 크다. 그죠? 그래서 개념 잘 보시고, 특히 요즘 요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강도. 화재 강도는 우리가 열 축적률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열에 관련된 값이죠. 또는 온도. 됐죠? 그래서 화재 강도가 올라가면 온도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거. 연소열이 클수록 강도 커지죠. 비표면적이 클수록 강도 커지죠. 공기 공급 많아질수록 강도 커지죠. 단열성이라는 건 그 실내에 외부로부터의 열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 그렇지. 열 축적이 잘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셔야겠죠. 자, 지속시간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라. 그래서 이 지속시간은 R값, 연소속도, 그쵸? 요 개수가 들어간다. 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연소속도는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요 W, 그 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물의 양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연물의 양을 연소속도로 나눠주면 네, 뭐가 나온다? 그 화재가 지속될 수 있는 시간, 지속시간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화재 하중의 주요 요소로는 화재 실내에 존재하는 가연물의 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연물의 양이 들어가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 개가 같이 증가하겠죠. 그쵸? 자, 근데 연소 속도가 증가하면 얘는 짧아지겠죠. 왜냐면 제가 빨리 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 R 값을 구하려면 A 루트 H가 또 중요한 값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구부 면적이나 또는 높이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얘도 덩달아 커지더라 라는 것까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다. 자, 다음 이제 건축입니다. 우리가 건축 쪽에 가보면 요 두 가지, 특히 설비 대응은 보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 도대외,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맞습니까? 그래서 대항성은 건축물의 성능, 회피성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설치가 되는 내장재의 성능, 도피성은 피난 공간.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보조하는 게 설비적 대응이다 라고 했었고,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의 차이, 성능을 가졌는데 견딜 수 있다. 얘는 견딜 수 있지 않다 그랬죠. 그냥 살짝 막아주는 정도. 그리고 얘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얘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기바보 지주가 있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에 갔을 때 방화구획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했을 때 면적별로 할 수 있고,
층별로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로 구획을 할 수 있는지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요 정도 제가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10층 이하일 땐 자동식 수화 설비가 없으면 1000제곱마다, 자동식 수화 설비가 있으면 3000제곱마다, 그쵸? 그리고 11층 이상일 땐 자동 수화 설비가 없으면 200, 600, 500에 1500. 이게 뭐예요? 내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나눈다 그랬죠. 여기서 난 불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여기를 내화 구조로 된 바닥이나 벽 또는 이제 필히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면 거기다가 일반 문이 아니고 방화문이라는 걸 설치해서 방화구획이라는 걸 완벽하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자, 그리고 피난이란 뭐냐? 도망가는 거죠. 그죠? 자, 피난 동선 어떻게 하래요? 단순하게 수평, 수직으로 구분하고 상호 반대 방향 다수 출구, 그죠? 그리고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해야 되고 끝은 안전한 장소로 구획이 돼 있어야 된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일반 원칙 어떻게 된다? 우리 failsafe와 foolproof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피난 부분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전에. 자, 그리고 피난 행동 특성 어떻게 한다? 오, 우리는 익숙한 걸 따라간다. 귀소 본능. 특히 본능, 불이 나면 반대로 도망을 간다. 지광 본능, 빛이 있는 곳을 따라간다. 좌회 본능, 좌측으로 돈다. 그죠? 추종 본능, 앞 사람을 따라간다. 요거 그냥 여러분들 개념 잘 보시고 뭐가 귀소고 뭐가 퇴피고 뭐가 지광이고 뭐가 좌회고, 그쵸? 뭐가 추종인지 정도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피난에서 그나마 좀 나올 만한 게 저는 얘다라고 예전에도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화재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라는 걸 봤을 때 용어의 정의가 쭉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도 예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한 번 정도는 꼭 정리를 하고 가셔라. 그래서 제가 중요한 용어의 정의만 넣어놨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재조사는 누가 실시한다? 화재조사관이요. 그냥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누구? 소방공무원이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언제 실시한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뭐 하는 즉시? 인지하는 즉시. 야, 여기 불났어. 라고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조사관을 근무 교대조별로 2인 이상 배치하고 장비 시설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한 후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조사 기본사항에 대한 처리라고 했을 때 한 건의 화재다라고 하면은 꼭 알고 계실 게 어디부터 어디,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우리가 화재조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쵸? 자, 근데 내가 만약 화재조사를 할 때 화재 한 건, 두 건을 결정을 할 때 이거를 별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 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별건으로 보는 경우.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만일 발화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동일범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별건으로 보겠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일 소방 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이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2개인데 왜 한 건이지? 여기 해당을 하면 무전점이 동일하대요. 지진, 낙뢰, 자연현상, 그죠? 화재 범위가 2곳 이상의 관할 구역의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한 건의 화재로 등록한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맞죠? 요거 2개.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화재.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화재. 그죠? 요건 이미 3개는 얘는 기출에 출제가 됐었죠. 최근에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화일 시의 결정은 종합적으로 검토한대요. 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화재 사실 정도에 따라 우리가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로 해서 전소냐, 반소냐, 부분소냐 따질 수 있다 그랬죠. 자, 전소는 건물의 입체 면적의 70% 이상 재사용 불가. 그죠? 그 미만이더라도 재사용 불가하면 전소다. 반소는 30에서 70. 맞습니까? 자, 그리고 건물의 30% 미만이면 뭐예요? 부분소죠. 그쵸? 이 3가지 구분하시고. 자, 동수산정. 저는 동수산정은 그냥 보실 거면 저 요 한동 정도?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하나로. 그죠? 한 동으로 보는 거라 그랬죠. 근데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건널복도를 어떻게 해요? 2개로 나눈다 그랬죠. 어떻게? 절반으로 분리해서 각동으로 본다. 됐죠? 자, 그리고 건물의 외벽을 이용해서 실을 만들었는데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이 외벽을 이용해서 옆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그죠?
자,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이나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목조 또는 내화조일 때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격벽 방화구획, 그죠? 한동. 자, 각동은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마개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 등으로 사용한다. 내화조는 옥상에 목조나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로 있다 그랬죠. 근데 기능상 하나일 땐 그냥 같은 동으로 본다. 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목조나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 각동으로 보는 경우도 틀림없이 여러분들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좀 안 나왔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소실 면적. 자, 요게 소실 정도에 따른 건 위에 가보면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고, 소실 면적 같은 경우는 소실 바닥 면적으로만 그냥 산정을 한다. 그러니까 소실 정도는 입체 면적으로 따진다. 그죠? 요거 잘 보셔라. 자, 그리고 나서 사상자. 화재 현장에서 사망당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 그죠? 두 사람을 합쳐서 사상자라고 얘기하는데 72시간 내 부상자가 사망할 경우는 사망자로 구분을 한다. 부상 정도 3주 이상의 입원 치료 필요로 하면 우린 중상, 경상은 중상 이외의 부상이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데 단순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20% 10% 잘 보셔라. 화재 피해 금액에 대한 거, 그죠? 요 산정하는 방법 보시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합동조사단에 대한 운영 내용을 제가 넣어놨는데 틀림없이 요거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화재 합동조사단을 운영하는 경우 본부장, 서장, 그러니까 뭐에 따라, 지금 피해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나뉜다라는 거. 자, 화재조사 이론, 목적에 가보면 대부분 이제 자료 축적이 목적이다. 축적이 목적이고, 화재조사 이론 쪽에서 여기 내용에 가보면 현장성, 신속성, 정밀과학성, 보존성, 안전성, 강제성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여러 사람의 견해를 수렴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걸 우리가 프리즘식 화재조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화재조사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위험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돼. 어차피 여기는 제가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파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1류부터 6류까지 지정 수량, 그리고 이제 품명, 맞나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성질이라던가 주의사항, 소화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꼭 정리를 해 두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약속을 했었죠. 자, 1류 위험물은 산고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이거 산고 나와 있죠. 염소무기, 그죠? 여기 뭐 브로민산, 질산, 아이오딘산 요거 이름 바뀐 거 제가 바꿔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과망가니산이나 또는 다이크로뮴산 여기 53000 들어가 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뭘 잘 보라 그랬어요. 요 성질. 뭐 성질도 중요합니다. 뭐 무기화합물, 불연성, 강산화제, 조연성, 그죠? 산소함유, 무기과 산화물은 물과 반응해서 산소가 나온다. 또 발열한다. 그래서 물 뿌리면 안 된다. 분해한다. 1보다 크고 물에 녹는 것이 많다. 조회성,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중요하다. 대량주수 대부분. 근데 뭐 제외, 무기가 산화물 제외에서 건조사, 맞습니까? 운반용기 주의사항을 학개론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류 위험물, 가연성 국체, 황황적 해가지고 황화린, 정린, 황화인, 정린, 황 100kg, 철근마 500, 인고 1000 이거 다 외웠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나 여러분들 믿으니까. 그리고 이 용어의 정의 읽어보시고요. 맞습니까? 이거 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죠. 법에서 잘 나와요, 요거는. 자, 성질. 착화하기 쉽다. 낮은 온도에서 타기 쉬운. 가연성. 쉽다 그랬죠. 그죠? 착화 시 빠른 연소 속도. 이연성, 소견성이라고 얘기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요 4번 잘 보셔야죠. 그죠? 철근만은 물과 접촉하여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물 뿌리면 안 되겠네요. 환원성 물질이다. 가연성이 될 수 있는 애들이고 비중이 1보다 크고 인화성 고체는 상온 이상에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이런 애들이다. 유황정린 주수
인고 주수, 나머지 황화인, 철, 금, 마, 주수 불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자, 삼류위험물 이름은 뭐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다. 그죠? 칼라, 알킬, 10, 황린, 20,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50, 그죠? 그리고 금금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300. 그래서 얘는 공기 중에 있을 때 불이 붙거나, 그죠? 또 물과 만나면 불이 붙거나 가스가 나오는 애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성질,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공기 중에 자연 발화하는 애들이고, 공기 또는 물과 접촉 시 발열 및 발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리는 공기 중에 자연 발화한다. 물과는 반응을 하지 않아 보호액으로 물을 사용하고요. 칼라, 알킬, 리튬은 물보다 가볍고 나머지는 무겁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특히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황린, 그죠? 그래서 황린 같은 경우는 공기와 접촉을 피하고 물로 보관한다라는 거 꼭 보시고, 나머지 칼라는 석유, 요거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알킬, 벤젠 또는 헥산, 질소를 충전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화 방법,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복. 왜냐면 나머지는 다 금수가 있어요. 근데 뭐만 금수가 없다? 황린만 금수가 없고, 요 황린은 34도 발화점을 가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주수가 가능하다. 맞나요? 그래서 얘는 공기와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애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죠. 액화되어 자연 발화한다. 이런 것도 맞는 말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거 잘 나오죠. 삼류 위험물 중에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와 만났을 때, 그죠? 즉 모시, 주수시. 꼭 암기야. 이거는 아셨습니까? 네, 무조건이에요. 특히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밑에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개. 그리고 요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들 어떤 위험물이 있을 때 내가 여기에 물을 뿌렸을 때, 또 이것만 보지 마시고 어차피 다 외워야 돼요. 하셨죠? 어차피 다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라고요. 자, 사료 위험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자, 얘는 특수인화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동식까지. 그럼 여기 갔을 때 뭐 다 외웠을 겁니다. 그죠? 요런 애들. 맞죠, 여러분들? 자, 지정수량 암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왜 얘네들을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나누는지. 왜냐면 다른 애들보다 얘가 훨씬 구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나누는 거다? 인화점. 그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이냐, 1석유류냐, 알코올이냐, 2석, 3석, 4석, 동식이냐.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인화점을 가지고 나누더라. 그래서 인화점 기준도 당연히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성질에 가보면 성질도 잘 나온다 그랬죠. 여기 낮은 온도에서 인화한다. 물보다 가볍다. 근데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근데 여기 좀 예외적인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외적인 애들은 따로 보셔야죠. 그리고 물에 녹기 좀 어렵다. 연소 범위가 넓고 하한이 낮다. 그죠? 자, 위험성. 낮은 온도에 쉽게 인화하고 증기가 조금만 새더라도 연소 범위가 쉽게 만들어지고, 증기 비중이 커서 위로 떠 날아가기보다는 아래쪽에 깔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비전도성이다. 정전기에 주의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액체 비중은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근데 증기 비중은 무거워서 체류가 쉽다. 잘 날아가지 않는다. 위험하다. 그죠? 결론. 자, 그래서 저장 취급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화 방법 중요하다 그랬죠? 대부분 포에 의한 질식. 수용성은 소포성이 없는 알코올포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주수 절대 안 된다. 자, 오류위험물. 오류위험물은 지정수량 자체가 지금은 그냥 1종 10kg, 2종 100kg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아직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유기, 질산에스터, 나이트로, 아조, 하이드라, 하이드록, 요거 그냥 품명 정도? 얘네들이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그래서 내부에 뭐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해서 성질들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요런 거 산소 공급 없이도 가열이나 충격 등에 의해 연소나 폭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열, 충격, 마찰로 인해 폭발이란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비중이 1보다 크고 액체 또는 고체로 되어 있다. 장기간 저장하면 자연발화 위험이 있다. 유기화합물이며 유기과산화물을 제외하고는 질소를 하면 유기질소 화합물이고, 외부 산소 없이도 어떻게 보면은 폭발까지 가능하다.
자, 소화 방법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 그쵸? 자, 육류 위험물 과과질. 그죠? 세 가지 품명. 지정 수량 300kg고요.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됐죠? 그래서 산화성 고체인 인류 위험물하고 성질 비슷하다. 소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위험물은 여러분들이 정리만 좀 잘 해주시면, 당연히 이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넣어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은 암기만 포인트 잘 따서 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셨죠? 최근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화재 조사, 위험물, 그죠? 그리고 뒤에서 내가 아까 화재 쪽, 뒤쪽 조금 남은 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소화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소화에는 3요소와 4요소가 있는데, 얘를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물리적 소화에는 질식, 냉각, 제거. 질식은 못 줄이는 거예요. 산소. 제거는요, 가연물 날리는 거고, 냉각은요, 점화원 날리는 거죠. 그쵸? 부촉매 소화는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거나 종료시키는 거다. 그래서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냉각 소화는 가연물을 발화점 이하로 냉각을 시키는 거라 말 그대로. 그래서 얘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거다.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융해잡열이나 증발잡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소화를 하는 방법을 냉각 소화. 자, 질식 소화. 산소 공급원을 제어한다. 그래서 산소를 처음에 몇 프로 있던 걸 21% 있던 거 몇 프로 이하로 15% 이하로 다운을 시키더라. 희석질식과 피복질식에 의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질식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희석질식은 산소 농도를 21%에서 몇 프로로 15% 이하로 다운을 시키는 거고, 피복질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중차를 이용해서 덮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 소화 방법. 이산화탄소 질소 불연성 기체 소화, 기계포, 화학포 등 포로 덮는 소화, 담요, 수건 등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 소화, 연소실을 완전 밀폐시키는 소화, 팽청질식 등으로 질식하는 소화. 그러니까 뭔가 덮는 게 덮는 거, 질식, 그쵸? 덮는 거. 자, 그리고 유화소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유, 그쵸? 유류화재 시에 여기다가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무상으로 방사하거나 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도 얘기하긴 하지만 보통 시험 문제 무상으로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류 표면에 엷은 층이 형성이 돼서 산소 공급을 차단시킨다. 약간 질식에 대한 개념이지만 얜 유화 질식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유화 단독으로 보시는 게 좋은 게, 요즘은 시험 문제가 그냥 유화가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자, 제거. 가연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뭐야 여러분들? 촛불 끄기, 나무 자르기, 폭발물을 펑 하고 터뜨려서 후폭풍을 일으키거나, 전기화재는 전기를 차단한다. 가스는 가스 공급을 차단한다. 그쵸? 부촉매는 부촉매제를 이용해서 연쇄 반응을 차단을 하고, 분자의 연쇄 반응을 방해한다. 뭐 수속이나 수상기. 그쵸? 강화액 소화약제는 칼륨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방법인데 걔도 이제 부촉매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소화약제는요, 우리가 결국 이 소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위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건 이 제거나 이런 거 고르는 거. 최근에도 나왔죠. 질식 고르기. 맞죠 여러분들? 냉각 고르기 막 해가지고 소화 방법 보기에 넣어놓고 다음 중 질식 소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냉각 소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 뭐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충분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소화약제에 대한 기본이라고 해서, 소화약제가 뭐냐? 소화기구나 또는 설비에서 사용되는 소화 성능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소화약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소화약제는 물을 쓰는 수계와 가스를 쓰는 가스계가 있대요. 자, 물을 쓰는 물포가 있고요. 가스를 쓰는 이산화탄소 활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일단 요거부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물소화약제입니다. 뭐 물소화약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뭐가? 냉각 질식이 세다.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다. 특징이. 그리고 잘 안 썩는다 그랬죠. 그리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비압축성 유체다. 그쵸? 압축성 유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은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높다. 그리고 주수 방법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급밖에 못 쓰지만 무상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성질, 이 물소화약제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얘를 또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열이 되게 크대요. 또 증발잡열이 되게 크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효과에 되게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냉각 효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냉각 효과에 좋다라는 거야, 두 개가. 맞죠? 그리고 질식도 있다 그랬죠, 수증기. 그리고 결합력이 되게 좋다. 안정적이다.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수소결합. 이런 것도 멘트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소화효과. 냉각, 질식, 유화, 희석, 타격. 이런 애들이 있다. 냉각, 어차피 얘가 제일 세다. 비열과 기화열이 되게 세서 냉각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죠? 분무상으로 뿌리게 되면 흡열이 정말 좋다. 질식은 뭐야, 여러분들? 얘라 그랬죠. 냉각 효과보다 효과가 적지만 얘도 뛰어난 효과다. 유화, 얘는 뭐야, 여러분들? 중진류 쪽에 내가 분무 상태로 뿌렸을 때 에멀전. 희석은 뭡니까? 내가 많은 양의 물을 뿌렸을 때 희석을 시킬 수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봉상 쪽에서 효과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적상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용성 유류니까 내가 많은 양의 물을 뿌려서 개의 농도를 낮추려면 봉상 쪽이 제일 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타격은 제가 세게 때리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봉상이나 적상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 자, 장단점 어렵지 않죠. 그죠? 아까 성질 쪽에서 좋은 거 그냥 다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위에서 봤던 내용이고, 단점은 따로 보셔야죠. 이게 약간 얼기 쉽죠. 그러니까 언다라는 단점을 뺄 수가 없어요. 물의 단점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뭐가 필요하다? 보온 조치가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2차적인 피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물이다 보니까. 그죠? 자, 주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나머지는 다 A급밖에 못 끄지만 얘 혼자 무상이 가능하더라. 요거 잘 보셔라. A, B, C가 다 가능하다. 분무 설비에서. 자, 첨가제 종류에는 부동액, 동결방지제, 그죠? 글리 들어간 거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 염화칼슘 요런 애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거, 점도를 증가시킨다, 부착성을 증가시킨다. 산뿌라제 때 사용을 하더라. 침투제,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서 침투성을 강화시키고, 살림화제나 신부화제에 효과적인 게 침투제다.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유화제, 유화층을 형성한다. 계면활성제나 친수성 콜로이드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강화액, 물밀도를 보충한다. 탄산칼륨이나 인산암모늄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얘를 섞어 쓰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단점인데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로 부촉매도 가능하고 재연소 방지 효과도 있고, ABC급 화재에 정말 큰 효과를 가지더라. 그리고 K급도 얘기한다 그랬죠, 요즘. 그리고 산알칼리는 이런 첨가제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암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어떤 약재를 섞어서 내가 거품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우리가 클렌징 폼, 그죠? 세수할 때 쓰는 클렌징 폼 사용하듯이 물에다가 어떤 거품을 내기 위한 어떤 약재를 사용을 한다 그랬죠. 섞어서. 걔 이름이 포소화 약재인데 물의 효과가 적거나 화재 확대 우려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 기계포 소화약제라는 걸 보통 사용을 하더라. 그리고 종류 꼭 암기. 담백포, 불화담백포, 수성막포, 그리고 합성 계면활성제포, 마지막에 내알콜포까지. 팽창비에 따른 분류 저발포 형식이 있고 고발포 형식이 있는데요. 이걸 뭘로 나눈다 그러고 있죠? 이렇게 팽창비로 나눈다 그랬죠. 팽창비. 자, 팽창비는 어떻게 나눠요? 방사된 포체적을 포수용액, 방사되기 전에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눠주면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걔가 저발포냐 고발포냐, 그죠? 근데 고발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합성. 됐나요? 자, 그래서 기계포 소화약제 특징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즘. 그지?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수용성 유류는 알코올형 포라는 걸 사용하고요. 담백포 특징, 수성막포 특징, 그쵸? 그래서 얘는 동물성 단백질에 안정제를 넣고 불소계면활성제에 안정제를 넣는 게 수성막포다. 얘 장점에 가보면 내열성이 좀 좋다라는 거. 뭐 안정성이나 재발화 방지 효과도 있지만 요거 중심으로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점은 얘네들이 안 돼요. 내유성이 안 좋다라고 해서 표면화 주입 방식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동물을 섞었기 때문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다.
양친매성이 있다. 물과 기름과 조금 친하다. 그리고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뭐 유면봉쇄성이 좋다. 이런 말도 있었죠. 오른쪽에 수성막포. 소화효과가 좋은데 담배포에 비해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리 쪽에서. 그리고 재착화 방지에 유효하고 내유성이 좋다. 내유성. 그래서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분말 약제 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네들 3종 분말과 섞어 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유동성도 좋습니다. 유동성. 이것도 하나 더 써주시죠. 유동성 좋고 장기 보존이 가능하대요. 근데 얘 단점이 이거라 그랬죠. 내열성. 그리고 얘는 단친매성이다. 그죠? 그래서 내열성이 떨어지니까 윤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라. 불화담배폰 다 좋은 거다. 내열도 좋고 내유도 좋고 유동도 좋고.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얘네 두 개를 섞은 거다. 그래서 두 개의 단점을 얘가 보완했다. 비싸겠죠. 단친매성이고요. 합성 계면활성 제포는 여기 갔을 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사용을 한다. 얘는. 그래서 이 고발포 방식일 때 유동성이 좀 좋을 수 있다. 나머지 떨어진다. 양친매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단점, 장점 잘 여러분들 짝 찌어서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최근에 저 기계포 소화약제의 특징에 대한 게 정말 많이 나왔다. 정말 많이 나왔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자, 이제 가스계 소화약제가 나옵니다. 그럼 가스계 소화약제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뒤쪽에 가스계 소화약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나서 소방시설론 요거 한번 보고요. 됐나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재난 한번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